실제 사건들을 살펴보면서 법적으로 어떻게 처벌되고 또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 알아보는 코너. 최근에 진짜 그야말로 전 국민적인 공분을 샀던 사건이 있습니다. 실제 사건인데 첫 번째 사건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밤 8시 여느 때와 같이 학원이 끝나고 1호선 지하철을 타고 스마트폰을 하며 이동 중이던 14살 노양. 친구들과 메신저를 하던 중 1호선 젠틀맨이라는 익명의 사람으로부터 근거리 파일 공유 시스템으로 음성 메시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능에 익숙하지 않았던 노양은 스락 버튼을 눌렀습니다. 자동으로 저장된 음성 메시지에는 남성의 흥분한 신음소리가 담겨 있었습니다. 바로 최근 유행하고 있는 근거리 파일 공유 시스템을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였습니다. 한 번으로 반경 9m 이내에 있는 사용자들끼리 문자, 사진, 동영상을 편하게 주고받을 수 있는 일명 근거리 파일 공유 시스템. 주위에는 범인으로 보이는 남성 몇몇이 함께 지하철을 타고 있었지만 음성 메시지를 보낸 가해자가 누군지 추정하기 어려웠습니다. 괜히 보복당할까 봐 무서운 마음에 티도 내지 못한 채 심리적 안정을 위해 음악을 들으려던 찰나 두 번째 근거리 파일 공유 시스템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하철에서? 바로 남성의 성기 사진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노양이 거절할 수도 없었습니다. 사진 같은 경우에는 스락이나 거절 버튼을 누르기 전에 미리 보기 장으로 상대방이 보낸 사진이 그대로 뜨기 때문입니다. 사진을 보낸 사람이 누군지 모르는 노양은 불안한 마음에 다음 역에서 바로 하차했고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럼 이게 저 사람 전화번호를 몰라도 보내는 거예요? 돼요. 네. 그렇죠. 돼요. 그러니까 장윤정 씨가 쓰는 기종이랑 같은 기종인 사람이 막 지하철에 막 불특정 다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장윤정 씨가 이거를 공유를 쫙 뿌렸어. 수신 거부를 해놓은 사람도 있는가 하면 뭐 연락처 저장된 사람 것만 받게 돼 있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아무 필터 없이 다 받게 설정해 놓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장윤정 씨의 파일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노출돼 있는 거죠. 여러분 이거를 요즘에 디지털 바바리맨이라고 한대요. 바바리맨 아시잖아요. 그 노출증 환자들. 우리 있었잖아요. 학교 다닐 때. 우리는 실물로 봤죠. 이렇게 실물로 보셨어요? 네? 뭘 실물로 우리는 학교에 상주하는 바바리맨이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때 그 사람은 다 이렇게 없이 철봉에 거꾸로 매달려 있었어요. 아이고야. 철봉에 거꾸로 매달려 있었어요. 아이고야. 배트맨이네. 맞아. 그래서 뭘 저렇게까지 하느냐 우리가. 세상에나. 아니 이제 시대가 변하면서 별의별 사건들이 다 있네요. 이게 디지털 바바리맨 사건인 거잖아요. 그 바바리맨들도 시대 흐름에 발맞춘다라는 게 난 너무 걔네도 바쁘다. 뭐 트렌디하다고 해줘야 되는 거예요? 정말 짜증나. 왜 들고 아니 그러는 거야?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알던 예전에 노출증 환자들은 자기 걸 보여주면서 그 놀라는 표정을 직접적으로 보면서 쾌감을 얻었다고 하는데 이 사람은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상상을 하면서 이제 쾌감을 느끼는 아우 거죠. 징그러워. 아니, 주변에 있는 내 이 반경 한두 명이 아니라 이 9m 이 반경에 있는 사람들이 이걸 보면서 막 이런 모습을 상상하면서 희열을 느끼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게 잡힐 가능성이 굉장히 떨어져요. 어머. 완전 범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 이걸 잡을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아니, 열차 안이다 그러면 다 가둬놓고 와가지고 하나 다 핸드폰 해가지고 한 거를 봐야 되는데 이거를 압수수색 영장 없으면 그걸 개별적으로 다 확보해서 할 수가 없어요. 이런 범죄 어떻게 보면 뭐 좀 나쁜 말 진화된 범죄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범인은 잡혔나요? 그 결과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아마서 잡기가 실제로 쉽지 않았고 이제 떠났기 때문에 누군지를 확인하기가 어렵죠. 근데 이 기능이 편하긴 해요. 솔직히 말해서 업무 처리하다 보면 이게 굉장히 편한 경우가 있는데 아이들이 이 기능을 쓸 일이 있나? 연우도 그랬잖아. 친구들끼리 이렇게 있다가 사진 사진 우리는 톡으로 보내잖아요. 근데 애들은 야 에어를 할게 이러더라고. 맞아요. 그래서 내가 그게 뭐니? 그게 훨씬 편리한 기능이에요. 화질도 좋게 훨씬 빠르게. 전송이 되니까. 맞아요. 아니 그 아이들끼리 이 기능 서로 사용하다가 이거 문제된 경우도 있나요? 제가 만났던 사례는 피해자예요. 그래서 사진을 수락해서 받았어요. 아, 열받네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사진첩에 저장이 되잖아요. 이 상태로 일상생활을 하다가 학교 수업 때 필요한 사진을 이제 학교 오픈 채팅방에 올렸는데 그때 이게 딸려간 거예요. 아 최악이다. 그럼 얘가 순식간에 둔갑이 되죠. 가해자처럼. 와 씨. 짜증나. 그러니까 저장하지 마, 삭제해 이것까지 설명해야 돼 사실. 자동 저장이 돼요, 그게? 네, 실질적으로 친구들끼리 아까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같이 사진을 찍어요. 그때 바로 이걸로 보내줄게, 이거 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그 휴대폰이 아닌 친구는 소외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걸로 소위 말하는 우리 예전에 은따 같은 것들이 아하. 만들어지는 상황이 있어요. 에어 안 된다고 은따가 된다고요? 옛날에는 4명이 가면 같은 자리에서 같은 포즈로 사진을 몇 장 찍었어요. 나눠 가지려고. 그래. 그럼 뒤에다 이름 써서 나눠 그럼. 가졌어. 아니 사실 이것 때문에 등골 브레이커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사실 문제가 된 경우가 꽤 많아요. 이게 이제 지금 이 상황이 너무나 당황스럽잖아요. 맞아요. 이랬을 때 아이들이 어떻게 이 상황을 대처를 해야 될까요? 아까 약간 좀 답이 나왔던 게 누가 모르는 사람이 나한테 전송하는 것을 기계적으로는 막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사건 만나보겠습니다. 10대 최양은 온라인 레이싱 게임 채팅을 통해 20대 박 씨를 알게 되었습니다. 약 한 달간 함께 게임을 하며 친분을 쌓아왔고 메신저 아이디를 공유해 사적인 연락도 시작했습니다. 박 씨는 최양에게 보고 싶다, 사랑한다고 표현하며 친밀한 관계로 발전하던 중 박 씨가 보낸 한 메시지에 최양이 당황합니다. 나체 사진을 보내달라는 박 씨의 요구 때문입니다. 최양은 난처한 표정을 짓더니 방문을 닫고 옷을 벗어 사진을 찍기 시작했고 결국 박 씨에게 자신의 나체 사진을 보내주었습니다. 이후에도 박 씨는 수위 높은 사진을 더 요구했고 최양은 12장의 사진을 추가로 전송했습니다. 박 씨는 최양에게 동영상까지 요구했습니다. 성적 수치심을 느낀 최양은 거절하며 끝나는 듯했지만 다음날 박 씨는 그동안 보내왔던 최양의 나체 사진을 학교와 친구들, 부모님에게 보내겠다며 협박을 해왔습니다. 총 16차례간 박 씨의 괴롭힘이 이어지자 두려움을 느낀 최양은 끝내 경찰에 신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경찰 조사 당시 박 씨는 최양이 먼저 좋아서 유혹하며 보내준 거다 라고 해서 많은 이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막 지금 모든 부모님들이 막 혀를 끌끌 차면서 야, 진짜 야 이게 현실에서 벌어질 법한 사건인가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실제 다른 사람 비슷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실제로 피해자 중에 6살짜리도 있어요. 네? 6살이? 그러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했냐면 처음에 약간 뭐 상품권이든 아니면 뭐 기프티콘이든 이런 걸 주면서 환심을 사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협박까지 이어져서 재판까지 간 사건이 24건이나 돼. 그러니까 그 중에 한 건인 거예요, 이 사건은. 놀라운 게 한참이 지나고 나서 이 학생이 부모님께 도움을 요청한 거예요. 이거를 부모님한테 말을 못하는 아이들이 정말 많아요. 네. 왜냐하면 엄마 아빠한테 이렇게 협박당하고 있어라는 말을 하게 되면 그걸 찍은 게 되잖아요. 찍은 게 맞잖아요. 그 사실이 알려지잖아요. 그럼 너 그런 거 찍은 애야? 왜 찍었어? 이렇게 그 평가가 두려워서인 경우가 많아서 아하. 부모님의 첫 마디가 되게 중요해요. 말해줘서 고마워. 이 말이어야지 왜 그랬어? 언제부터 찍었어? 이렇게 다그치면 이렇게 경찰이나 117 이런 데로 먼저 가더라고요. 기가 막히네요,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항상 문제가 뭐냐면 피해자한테 왜 너 그렇게 했어라고 다그치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아, 네가 어떻게 했길래 그렇게 당하고 다니? 어른하고 왜 이렇게 연락을 해가지고 이런 일을 당해? 이렇게 반응하는 게 먼저인 경우들이 많거든요. 다그친다기보다 저는 그러니까 안타까우니까 아니 왜 아휴 이제 몰라서. 이게 그렇죠. 근데 아이들은 그거를 자기가 한테 다그친다고 느낀다는 거죠. 걱정하는 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 사건이 좀 더 커지고 피해도 커지는 거예요. 사실 애가 더 놀랐어요.
나 협박 당하고 있을 때 놀랬고 엄마 아빠가 이 사실 안 거에 대해서 또 놀래 있단 말이야. 이 정도의 스트레스면 나쁜 생각까지 할 것 같아. 맞아요. 정말 벼랑 끝에 내몰린 마음일 것 같아요. 아, 저희 지금 이제 변호사님 옆에 저 판넬이 있어요. 지금 예, 제가 시간 순서대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처음 2021년 10월 6일 17시 10분경 이 박 씨와 최 양은 메신저 아이디를 공유하여 사적인 연락을 시작하는데요. 박 씨는 IP 추적이 불가능한 장소에서 메신저로 최 양에게 자기야 사랑해, 악의적이다. 보고 싶어 라며 애정 표현을 시작을 합니다. 처음이 아니네. 근데 이성교제를 해본 적이 없는 최 양은 이 말에 좀 이제 마음이 확 끌린 박 거지. 씨한테 애정을 느끼게 되는 거죠. 사랑받는구나. 나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맨날 사랑한다고 해주고 막 이쁘다고 해주고 막 2021년 10월 10일 최양과 친분을 유지한 박 씨는 메신저로 최양에게 자기야 벗은 가슴 보여줘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좀 약간 좀 이렇게 주저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면 원래 사랑하는 사이에는 보내주는 거야라고 하면서 최양을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아우 징그러. 박 씨는 메신저로 최양에게 노브라 사진 보내줘. 자기 거기 보고 싶어. 자세 다양하게 해서 사진 찍어 보내줘라. 다리 가슴까지 보이게. 에 넣어서 보이게 찍어줘라며 총 5차례 순차적으로 수위를 높여가며 최양의 나체 및 성기 사진을 요구합니다. 아, 미치겠네. 근데 이게 너무 수치스러운 나머지 최양은 박 씨의 요구를 거절했고요. 그러다가 2021년 10월 25일 최양의 나체 및 성기 사진으로 제작한 성적 창치물을 최양의 부모 및 친구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을 합니다. 얼마나 불안해, 그렇죠? 그러니까요. 피해자는. 지금 보니까 한 달이 지난 후로 5일에 한 번씩 맞아요. 수위를 올려요. 그렇죠. 요거를 거절하니까 바로 다음 날 협박에 협박이 들어가요. 들어가는 거죠. 예, 그거는 뭐 5일이 걸리지도 않고. 예, 예, 예. 그러다가 2021년 10월 25일 21시 10분경 총 16차례 이어진 박 씨 협박으로 최양은 경찰에 신고를 결심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부모님께 상황을 전한 후에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악랄하다 이거. 굉장히 재질이 안 좋죠. 이분이 잡혔어요? 잡혀서 이 재판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이게 그 사안에서는 3년을 받았습니다. 3년이요? 예, 3년을 받았습니다. 3년이요? 예, 그러니까 되게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3년이라는 게 뭐 때문에 지금 협박? 그러니까 이게 아동 성착취물 제작이라는 게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아까 그걸 보내준 거 갖고 이제 제작해서 뭘 만들었던 거죠. 그거하고 아까 말한 촬영물 갖고 이제 협박을 했던 거. 아동 성착취물 제작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이에요. 그러면 최하한이 이제 5년부터 시작이잖아요. 근데 왜 3년이야? 그죠? 이상하죠.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잘못된 관행인데 자백하고 있고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다.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다. 라고 하면서 한 번 감경을 해요.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이게 걸려서 초범인 거지 이렇게 당한 친구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이렇게 특히나 성범죄라고 하는 것들 암수범죄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드러나지 않았다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숫자의 피해가 있을 거다 예상은 되는 거죠. 피해를 입었지만 신고 못하는 그러니까. 사람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가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명확하게 증거가 있을 때만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밖에 못했던 거죠. 항상 보면 법이 우리의 가슴을 따라오지 못하는 것들을 매번 마주하고는 하는데 네, 맞습니다. 왜 항상 처벌을 저렇게밖에 못 받는지 너무 또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런 디지털 관련해서는 법이 실제 상황을 쫓아가질 못해요. 그다음에 만들 때만 해도 그런 게 없었으니까 그냥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또 새로운 수법들이 계속 나타난단 말이죠. 그러면 거기에 법에는 공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공백들을 이용해요. 쫓아가는 거지 범죄자들이. 우리가. 이런 식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공부라는 것만큼 실제적으로 처벌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거죠. 특히 아동 성범죄에 대해서는 전 좀만 더 강하게 벌 받았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할까요? 우리 어떻게 할래요? 엄마들, 아빠들. 어떻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리 아이들이 이런 위험에 노출되지 않기 위해서 뭐부터 예방을 해야 될까요?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개인 정보랑 그 사진이나 영상 절대 보내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될까요? 친구한테도 보내지 마라. 친구한테. 왜냐면 그러니까 친구끼리 장난으로 얘랑 나랑 현실 친구니까 야 너 엽사 네 신체 사진 보내봐.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친구의 계정을 해킹해서 이렇게 우회해서 들어간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렇지. 그러니까 얘를 해킹한 다음에 얘 친구 팔로워 목록 쭉 타고 보고 들어가는 거야. 걔 타고 들어가서 개인 척 기망하면서 이제 얻어내는. 그래서 친구여도 절대 몸 사진은 안 돼. 이게 최저선인 거죠. 예. 그 나와 관련된 음란물이 유출이 되었을 때 좀 이렇게 피해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그러니까 이게 서울시에서는 디지털 성범죄 안심 지원센터라는 걸 운영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요청이 있으면 그런 영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 찾아서 삭제도 하는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피해 예방은 중요하겠지만 우선 이렇게 발생했다고 하면 그런 센터를 정도를 이용해서 좀 피해를 줄이는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게 저런 사설 디지털 장의사 업체는 쓰지 않기를 맞아. 권합니다. 사설. 네, 왜냐하면은 그거를 실제적으로 그 엠번방 사건 때 그걸 지워주겠다 해놓고 사실은 불법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기생충 같은 들이네 또. 네. 그래서 이거를 받고 지워줄게 하고 뭐 500을 받았다. 근데 그러고 나서 뿌려서 또 팔면서 너 또 있더라. 다시 지워줄게 얼마 줘. 그걸로 계속 이렇게 돈을 그 정부에서 인정한 기관이 네. 개인이 또 의뢰를 할 수 있는. 네, 거의 의뢰도 받습니다. 요청을 하면 도와주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시에는 그렇게 디지털 성범죄 안심 지원센터라고 운영을 하고 있어요. 아마 다 경기도도 있고요. 각 모든 경상도 다 이렇게 다 있어서 전액 무료고요. 끝까지 지원해주니까 이쪽으로 진짜요? 무료네. 돈 달라는 데는 맡기면 안 되겠구나. 그러네요, 진짜. 아 스트레스 받아요. 그치 스트레스 받지. 뒷목이 아프지 지금. 약간 진짜 이제 지금은 뭐 성교육이나 뭐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예방법들이 사교육으로 들어가는 건데 약간 진짜 어린 친구들을 위해서 이게 의무 교육으로 좀 돼서 모든 친구들이 이런 교육들을 받아야지만 훨씬 더 조심하고 인지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딱 들어요. 이 방송을 교육부 장관님께서 보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